안녕하세요. 유스터 잉글리시 어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파트 3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와 함께 파3의 문제를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232페이지에 레슨 5,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라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아마 파3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상하의 위치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문제에서 레슨 5의 같은 경우는 우리 장소를 물어보는 거 주로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지문이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두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상, 두 번째 대사들을 저희가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소는 그렇죠. 기억하고 계셨군요. 바로 상 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장소뿐만 아니라 주제, 당연히 여러분, 특히 주제는 그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더 잘 들어야 돼. 그냥 처음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시작하는 첫 대사 자체를 놓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고 계셔야 되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장소뿐만 아니라 주제, 그리고 또 주제와 더불어서 그렇지, 화자의 정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누군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기억나시네요. 그렇죠?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232페이지에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A번 대화의 장소를 묻는 질문 유형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3도 마찬가지고 파4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상하의 위치를 잡아볼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정형화됐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딱 고착된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해석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꼭 문제를 여러분 읽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쵸? 아, 이런 유형을 많이 물어보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일어납니까? Where does this conversation take place? 이런 표현들이라거나 아니면 Where are the speakers?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런 얘기들이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구나.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이런 거 나오면 즉 Where are our speakers? 이렇게 딱 매치하면은 화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상, 그치? 이렇게 가져가는 거. 화자들의 지금 어디 있는지 얘기를 잘 들어야지 상만, 그쵸? 물론 상만 들으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더 잡고 듣는 거랑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쵸? 뭔가 갖고 있는 거 없이 무조건 듣는 거랑은 사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B번에 토익의 기출 대화 장소와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공장에서 서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얘기할 때 이게 답인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factory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factory. 그쵸? 그 다음에 bookstore 하니까 looking for a book.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쵸? 자, 그래서 매치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탑이라고 얘기하니까 where can I get to? 그쵸? where can I get to? 라는 표현과 함께 bus라는 표현이 들어온다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 통으로 난 들어서 파3 문제를 푸는 줄 알았는데, 맞아. 이렇게 나름대로 움직이는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풀어서 답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기억을, 그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참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3, 4는 사실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들었을 때 그 문제랑 맞춰지는 부분, 그쵸? 요걸 잽싸게 착착착착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즉, 지문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 자체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결국은 얘기가 이걸 들으려면 어쨌든 귀를 잘 열고 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 얘기가 들려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잘 들어야 되는 귀를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청취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사실 궁극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실 청취하는 귀를 잘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점수가 사실 잘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 이런 틀이 있는데 틀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지식이 전혀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문제를 막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쵸?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항상 뭐예요? 그냥 개수는 오늘은 여기 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역시나 또 뒤쪽에서 많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합쳐보면은 저희가 왜 속된 말로 여러분 또이또이 한다고 그러죠. 또이또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수 차이가 안 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 때리는 거야. 왜 내가 이럴까? 그치? 난 잘 듣는 건 잘 듣는데 그럼 나의 뭔가 청취력이 또 문제가 있나? 쉐도잉과 딕테이션을 더욱더 열심히 해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근데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런 쉐도잉과 딕테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름대로 틀을 먼저 가지고 있어라. 그 틀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딕테이션과 쉐도잉을 하게 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함께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키가 되는 단어들을 묶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이 서점에서라고 얘기하는 표현 쓸 때 look for a book 라고 얘기하는 말 들리면 여기 서점인가 봐, 아니면은 도서관인가 봐, 이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33페이지에 문제풀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자. Where most likely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굳이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쵸?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같이 where most likely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랑 입장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면서, 대신에 나는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where conversation taking place니까, 이거는 뭐다? 장소를 물어보는 거네, 상. 이렇게 하고 끝나야지. 그쵸? 문장을 영어로 읽고 해석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굳이 전형화된, 이미 정해져 있는 패턴들을 그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일까? 자, 한번 들어봅시다. Excuse me, I have just arrived in town and I need to find Star Building on Queen Street. Oh, that's not too far from here. It's just a few minutes walk. Excuse me, I have just arrived in town and I need to find Star Building on Queen Street.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지금 여기에 타운에 이 시내에 막 와서요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그쵸? 제가 여기 막 와서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I need to find 무슨 building 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다? 여기 막 왔는데 무슨 빌딩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겠어요? 시내. 그쵸? 길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바로 뭐로 간다? A번에 on a city street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문이 워낙 짧으니까 요것만 찾는 거지. 그쵸?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오지. 세 문제가 한꺼번에 나온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 정형화된 패턴의 문장들이 많으니까 문제 자체에 그런 것들은 굳이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진 마시되 항상 뭐다? 상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어디 있어? 우리는 어디 있지라고 정확하게 딱 들이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내용을 가져와서 공통된 부분을 뽑아오는 게 중요한 키워드다. 요 점 우리가 잊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여러분 바로 교재를 조금 더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문제점이나 걱정에 관한 문제 레슨 7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236페이지에 가시면 문제점이나 걱정. 자,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 상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장소, 주제, 화자에 대한 얘기들, 그쵸? 정체에 대한 얘기들은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거리나 걱정거리는 주로 상, 하 중에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우리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 자,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를 내가 제기를 했어. 예를 들자면 토익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상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토익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대화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쵸? 여러분, 대화가 되려고 그런다면 누군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때?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으련? 그치? 바로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서로 쿵짝이 맞는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치? 그냥 문제점만 얘기하고 고민만 얘기하면은 그랬구나 들어주는 것만도 좋겠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들어줌과 동시에 어떤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안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나오면 제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다? 문제가 상에 나올 확률이 높겠다, 하에 나올 확률이 높겠다. 일반적으로는 상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 상 쪽에 나와줘야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받쳐주는 얘기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면 하 쪽에 나오면 사실은 조금 애매해지겠죠. 자, 그래서 주로 문제도 역시 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얘기, 그렇죠? 자, 문제가 나오면 뭘 해준다?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요, 저희가 일을 하면은 236페이지 A번에 보면 걱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걱정을 묻는 질문 유형이라고 하여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car? 이런 식으로 problem이란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Suggest.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to do? 라고 얘기하는 표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제안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신다는 얘기죠. 보게 되시고. 그쵸? 그러면, 여자가 제안하는 거니까 문제점은 남자가 제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남녀의 위치를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들으실 때 훨씬 더 예상을 하고 갈 수가 있죠?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 확인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B번에 토익 기출 문제점과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표현. 그래서 보면은, 정답으로 출제된 보기에서 The exhibition has not opened. 자, 전시회가 열리지 않았다. 뭐라고 얘기해요? But actually, that exhibition doesn't start until Friday. Not until Friday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다? 금요일에 열린다는 얘기죠. 금요일까지 안 열린다는 얘기는 금요일날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근데 but, 그러나라는 표현 쓴 거죠. 그치, 부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하려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라고 얘기해서 말을 풀어내는구나. 근데 exhibition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꼭 한 번 더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the book he wants is not available. 그쵸? 그래서 그가 원하는 책이 not available. 재고가 없다. 요거 얘기할 땐 여러분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주로 남자가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 received an email telling me the book I reserved is available. 제가 예약했던 책이 available 하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단 말이죠. But, 그러나 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but actually, but, 그렇죠? 자,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 그러나 뭐라고요? It's been checked out by someone else. 누군가에 의해서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 잘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구조들, 키워드 정확하게 잡아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그렇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 누군가에 연락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또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문제풀이 예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듣기 전에 문제 확인하자. 자, 뭐라고?
여자가 묘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 What problem does the woman describe? 라는 말을 굳이 안 했죠. 왜? 여러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영어로 읽지 않아도 되는 건 읽지 않으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 왜? 이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니까요. 그죠? 여자가 묘사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자의 말 잘 들어야겠네요. 여자가 묘사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말 상일 확률이 높겠네. 그렇죠? 자, 함께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가볼게요. Hi, are you the manager here?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on aisle 3 where all the flowers are. So, 아이고, Hi, 다시 are 할게요. Hi, are you the manager here?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on aisle 3 where all the flowers are. So, someone needs to clean that up. I'm sorry about that. Not again. You don't have to apologize. That isn't your fault. It happened 3 times already this week. I think there's a problem with the packaging.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What problem does... Hi, are you the manager here?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on aisle 3 where all the flowers are.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on aisle 3 where all the flowers are.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on aisle 3 where all the flowers are. 자, 여러분 제 얼굴만 말똥말똥 찾아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하나 따라해보시는 게 좋죠. 그쵸?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무언가를 spill, 흘려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쏟아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지금 뭐다?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spill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A, B, C, D 중에서 spill 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게 누구? 그렇지, B번이야. 근데요, A번에 the floor is slippery 라고 얘기하는 거 미끌미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바닥이 미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안 돼요? 안 나오니까. 엎질렀으니까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모르잖아요. 왜?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말한 것에서만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치?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부분 한 번 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잘 따라해 볼까? I'm sorry, but I spilled something on aisle 3 where all the flowers are.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입대기가 잘 힘든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입대라고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저는 듣는 귀를 가졌잖아요. 나도 귀 있는데. 그죠? 자, 듣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 오래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따다다닥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아직 토익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우리 친구분들은, 우리 수강생분들께서는 사실은 더 많이 들어보고 많이 입으로 쫑긋쫑긋 이렇게 입을 달싹달싹 해보셔야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얘기가 들린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또 나중에 스피킹 가셔도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입을 달싹달싹 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 그죠? 자, 한 번 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다음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요 아이에서 이제 저희가 요거 구조, 지금 이제 상하의 위치에 따른 어떤 나오는 부분들, 그쵸? 뭐 장소는 상, 그다음에 뭐 미래 정보는 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요 상하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땐 상이고 제안할 때는 하다,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세 문제를 통째로 봤을 때, 이게 여러분 배치되는 구조가 사실 있거든요. 저희가 뭐 1대1대1 구조, 2대1 구조, 뭐 1대2 구조, 3대0 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들에 대한 얘기가 같이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2페이지 함께 펼쳐보고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선은 문제 두 문제 있죠, 여러분. 같이 함께 볼까? 자, 보면 첫 번째 문제, conversation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장소니까 상, 잊어먹지 마요 여러분. 상, 장소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2번, 왜 남자는 미즈 브롬 씨에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원하는 바죠.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잖아요. 원하는 바는 주제죠. 그쵸? 그래서 주제는 어디다? 상.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바로 1번과 2번이 바로 뭐예요?
둘 다 상에 속하는 문제.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주로 어떤 문제를 먼저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드세요? 장소가 여긴지 바로바로 탁 느껴져요, 여러분? 자,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남자가 브롬 씨가 왜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는 남자가 막 얘기할 거 아니야. Hello, hi, 난 누군데 브롬 씨하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워드를 잡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2번 문제를 먼저 보는 쪽이 낫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장소나 주제에 관련된 얘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럼 둘 다 상이다. 이렇게 상상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케이스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쪽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구체적인 쪽을 더 먼저 잡는다? 요 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2번을 눈여겨보시면서 2번의 보기를 눈여겨보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공통되는 장소에 대한 표현이 뭔지를 슉슉 잡아내시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A. Questions 1 and 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My name is David Markle. I have an appointment with Ms. Brahm to discuss my employee benefits. Ms. Brahm is on the phone right now, but here is some information on health and other benefits to look at while you're waiting. Are you a new employee? Yes, I started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last week. Oh, then you must work for Susan Dale. She has been a marketing director here for a few months. 자, 답 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Good morning. My name is David Markle. I have an appointment with Ms. Brahm to discuss my employee benefits. 자, 제가 지금 appointment가 있었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discuss my employee benefits라고 얘기했죠. 제 직원 혜택, 복리후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복리후생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요. Brahm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바로 브람 씨하고 왜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의 employee benefit을 의논하려고요.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여러분 그대로 나오고 있죠? B번. 디스커스는 토론하는 거고 리뷰는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검토하나 논의하나 여러분 도찐이 개찐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거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있지 그대로 똑같은 말을 그대로 쓰기는 힘들어. 그래서 약간 비슷한 의미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ABCD 나머지 중에서는 A번은 permission, C번은 research work, D번은 recommendation, 그쵸? 추천, 제안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여기는 대강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 Employee benefits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Ms. Brahm is on the phone right now, but here is some information on health and other benefits to look at while you're waiting. Are you a new employee? Yes,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당신 새로운 직원이세요? 신입 직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예요? 회사죠, 회사.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이거지. ABCD 중에서 여러분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D번밖에 없네요. Human Resources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명 진료소인 클리닉은 아닐 것이고 연구소도 아닐 것이고 클래스룸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다? Employee benefit과 그 다음에 New Employee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장소를 꺼냈다. 근데 그 전에 누구부터? 2번 문제부터 여러분 정답을 캐치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열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재밌는 파3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